안녕하십니까. 한국지식재산보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국제지적권 분쟁 대응 전략 지원 사업에 대해 온라인으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국제지적권 분쟁 대응 전략 지원 사업은 19년도에 국제지적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웠었는데요. 올해 20년도에는 국제지적권 분쟁 대응 전략 지원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대응 전략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가장 먼저 사업 목적을 보시면요. 해외 진출 또는 진출 예정인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여 해외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으로는 수출 또는 수출 예정인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 전략의 전략 비용 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0%, 중견기업의 경우 50%까지 지원을 하는 내용이고요. 지원 내용, 상세 지원 내용으로는 특허 보호 전략, 상표 디자인 보호 전략, 권리 통합형 보호 전략 등 세 카테고리로 지금 나눠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청 방법은 동일합니다. IP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에 첨부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현재 1차 정기 공고가 지금 게시되고 있습니다. 2월 25일부터 시작됐는데요. 3월 13일까지 접수를 해주시면 되는데 3월 13일까지 늦지 않게 접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에서는 지원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보호 전략, 상표 디자인 보호 전략, 권리통합형 보호 전략 등 세 카테고리로 지금 구분이 되는데요. 특허 보호 전략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년도에는 총 8개의 세부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작년 19년도에는 특허 분쟁 예방과 특허 분쟁 대응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던 부분들이 특허 보호 전략으로 통합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세부 유형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상표 디자인 보호 전략의 경우에는 작년도 K브랜드 보호 유형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이 상표 디자인 보호 전략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요. 해외 현지 권리와 무당 권리 선점, 상표 피해 대응, 형태 모방 피해 등 4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권리 통합형의 경우에는 특허 상표 디자인만 19년도 지원했었는데 특허 상표 디자인뿐만 아니라 특허 상표, 특허 디자인, 상표 디자인 네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허 보호 전략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허 보호 전략 가장 첫 번째는 종합형인데요. 종합형의 경우에는 해외 수출 단계 발생 가능한 자사의 지적권, 분쟁 위험 전반에 대한 대응 전략을 검토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4천만 원이고요. 수행기간 선정 방식은 공모과제입니다. 그리고 과업기간은 3개월인데요. 신청 요건으로는 수출 또는 수출 예정 증빙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신데요. 이 종합형 같은 경우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19년도 특허 분쟁 예방 유형에서 수출 진행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즉 분쟁 위험 특허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진행하신 다음에 무효 전략과 회피 설계 그리고 역공개 특허까지 하신 다음에 IP 권리와 전략까지 모두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시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듈형입니다. 모듈형 같은 경우에는 수행기간에서 가장 문의가 많으신 부분이신데요. 해외 수출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특허 분쟁 위험 분석을 제시해 주셔야 되고 집중 대응이 필요한 분쟁에 대한 대응 전략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세부 유형으로 지금 4개가 있습니다. 기본형과 선택, A, B, C 타입이 있는데요.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분쟁 위험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신데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분쟁 위험 특허 심층 분석까지만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십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2천만 원이시고요. 수행기간 선정 방식은 공모과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과학기간은 2개월입니다. 그리고 신청 조건도 종합형과 마찬가지로 수출 또는 수출 예정 증빙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시고요. 다음은 선택형 A, B, C 타입입니다. 선택형 A, B, C 타입은 기본형을 기본적으로 다 진행을 하신 다음에 모듈을 선택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모듈은 총 4개가 있습니다. 우여 분석,
회피 설계, 침해 분석, 반소 대응 총 4개가 있는데요. A타입 같은 경우 이 모듈 4개의 모듈 중에 한 개를 먼저 신청 시에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는 부분, 그리고 B타입 같은 경우는 2개, C타입 같은 경우에는 3개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A타입은 총 사업비가 2,500만 원이고요. B타입은 3,000만 원, C타입은 3,500만 원으로 차등화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선택 A, B, C타입의 경우에는 지정과제입니다. 지정과제이고 과업기한은 3개월인데요. 현재 지금 질문이 많은 부분들이 이 모듈형의 ABC 타입을 갖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좀 많으십니다. 사전조사 리포트 또는 IP 진단 보고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사전조사 리포트는 저희가 공고문의 첨부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첨부 파일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IP 진단 보고서에 대한 질문도 해주시는데, 현재 20년도에는 저희 지금 대응 전략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문제예방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에 IP 보호 사전 진단이라는 지원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IP 보호 사전 진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기업의 IP 보호 현황에 대해서 저희 부원 내부 PM이 진단을 해드리는 결과 진단서를 지금 작성을 해드리는 부분인데요. 이 진단 보고서가 모듈형의 선택 ABC 타입을 신청하기 위한 신청 요건도 포함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모듈형 관련해서 또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19년도에는 4차 산업과 신성장 관련 증빙을 하면은 지정과 요건으로 됐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필요가 없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4차 산업과 신성장 증빙을 해주시면은 이게 지정과제 요건은 아니지만은 기업 평가할 때, 기업 선정 심사 때 가점 요인에 해당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듈 중에 좀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부분이 심해 분석이 분쟁 위험 특허에 대한 심층 분석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해주시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 침해 분석의 경우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고 보면 경쟁사의 제품을 분석을 해가지고요. 경쟁사 제품이 지형 기업의 보유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내용입니다. 즉, 지원 기업의 특허 포트폴리오에 기재되어 있는 특허를 통해서 침해 가능성 검토를 좀 해주시는 부분이시고요. 그럼 반소 대응이 뭐냐는 질문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소 대응 같은 경우에는 지원 기업뿐만 아니라 제3의 특허까지 검토를 통해서 제3의 특허인 경우에는 매입 가능성까지 확인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 침해 분석과 반소 대응은 틀린 부분이시고요. 그리고 무효 분석과 회피 설계는 워낙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즉, 다시 설명드리면 선택형 ABC 타입 같은 경우에는 모두 기본적으로 기본형을 진행하신 후에 먼저 사전조사 리포트에 기재라는 방식으로 수행 계획을 제출하지만은 중간 보고 작성 단계에서 그 결과, 중간 보고 결과에 따라서 모듈형을 갖다 그 모듈 중에 하나 필요한 개수를 지정해서 이후 과제를 진행해 주셔야 되는 부분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유형 중 다음 유형인데요. 경고장 같은 경우에는 해외 기업으로부터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 전략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소송 전략 같은 경우에는 해외 기업 분쟁 관련 특허에 대한 대응 및 협상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시고, 라이선스 같은 경우에는 해외 기업과 이미 체결한 라이선스 갱신 시 필요한 대응 전략을 제시해 주셔야 되고요. 권리 행사 같은 경우에는 해외 기업의 특허 침해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시고요. 각각의 경고장, 소송, 라이선스, 권리 행사 같은 경우에 최대 5천만 원의 사업비이고요. 수행기간 선정 방식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지정과제이고 과업기간은 최대 4개월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신청 요건으로는 경고장 같은 경우에 경고장을 첨부해 주셔야 되고, 소송 전략 같은 경우에는 소장을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라이센스 전략의 경우에는 라이센스 계약서, 그리고 권리 행사 같은 경우에는 피침해 증빙을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부 유형인데요. 나고야 지재권 보호 유형입니다. 저희 19년도 하반기에 시범 사업으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나고야 지적권 보호 전략 같은 경우에는 사전 진단과 IP 확보 세부 유형이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는데, 먼저 사전 진단의 경우에는 유전 자원이 이용된 IP 확보 시 필요한 이행 절차 조사 및 준수 지원을 제시를 해주셔야 될 부분인데, 총 사업비가 3,300만 원입니다. 수행기간 선정 방식은 지정과제이고요. 과업기간은 3개월이라는 점, 그리고 신청 요건으로는 유전 자원에 대한 사용 또는 사용 예정에 대한 증빙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IP 확보입니다. 그리고 IP 확보의 경우에는 유전 자원 이익 공유 절차 미준수에 따른 IP 거절, 취소, 무효 등 지원의 경우에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총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수행기간 선정 방식은 3개월이 지정 과제이고 과업기간은 3개월이고요. 신청 요건으로는 거절 통지서를 제출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특허 보호 전략을 지원 예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행기관에서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은 이 지금 온라인 사업 설명에 대해 기업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시청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좀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형 모듈형 유형인데요. 좀 기사가 있습니다. 좀 읽어보면은 의료기기 상사하는 업체인 K사 같은 경우에는 호흡 보조 장치를 내놨습니다. 근데 이 제품이 시장에서 유통 중인 비슷한 제품에 비해 크기가 3분의 1에 불과하고 가격이 저렴해서 국내외에서 지금 주문이 폭주를 했었는데요. 이 K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출을 진행한 침해 분석을 진행하지 않고 그냥 수출을 진행했기 때문에 유럽 경쟁사에 의해서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받게 되었고요. 지금 경고장으로 인해서 지금 해외 시장에서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 해외 수출할 때 지적권 침해 여부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는 내용이고요. 해외 수출 과정에서 자사 제품이 경쟁사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침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쟁사로부터 경고장 또는 피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많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진행하고자 할 때 경쟁사의 특허 분석을 통해서 침해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신데, 이런 종합형 모듈형을 통해서 저희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또 앞서 설명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종합형과 모듈형 부분이 마찬가지로 침해 여부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는 내용인데, 그 차이점이 뭐냐라는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종합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 기업에서 이제 신규로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 지금 경쟁사가 어디고 구체적으로 지금 경쟁사의 특허가 어떻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모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형을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듈형인 경우에는 경쟁사도 알고 경쟁사의 특허 포트폴리오도 어느 정도 분석이 됐기 때문에 그 경쟁사의 특허 중에 어떤 특허가 좀 위험하다, 자사하고 침해 가능성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조사 리포터를 저희들이 제출을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합형과 모듈형의 차이점이 있다는 점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또 특허 보호 전략의 지원 예시에 대해서 또 다른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 해외 전시회 박람회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 계시죠. 특히 유럽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독일 전시회 많이 참가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독일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조기 침해 금지 절차에 따라서 법원의 압류 금지 조치가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즉 지적권자의 신청이 진행됐을 때 상대방의 의견 청취 없이 가처분 명령이 바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요. 매우 신속한 경우에 한두 시간 내에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해외 전시회 박람회를 기업에서 참가하고자 할 때 침해 여부에 대해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이 지금 강조드리는 내용이고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종합평가 모듈형을 통해서 침해 여부를 갖다 분석을 해서 진행하게 된다면은 방어 서면 제출을 하고자 할 때 이 저희 그 종합형 모듈형 보고서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종합형 모듈형에 대한 마지막 예시인데요. 해외 바이어로부터 특허 보증 요구가 요즘 빈번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허 보증 또는 특허 침해 여부 증명을, 비침해 여부 증명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종합형 모듈형 유형을 통해서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 부분에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고장 전략인데요. 경고장 전략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그 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고장을 받았는데요. 실제 침해 분석을 이 기업이 하지 않았지만은 이 경고장 내용이 실제로 기재되어 있는 특허하고 비교를 했을 때 침해인지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 침해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 경고장에 대한 내용을 대응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 전략을 세워드리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고장을 받았을 때 그 대응 전략을 용이하게 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경고장 전략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소송 전략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로부터 피소를 당했을 때 대응 전략을 지원해드리는 내용인데 이 장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현재 피소가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래프입니다. 즉 미국 내에서 특허 소송이 지금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권리행사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지금 상대방의 지금 침해로 인해서 지금 권리행사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지금 빈번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상대방의 침해 또는 상대방의 이로 인해서 지금 하는 경우에 소송 전략과 권리행사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는 지원 예시를 갖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라이선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라이선스 갱신할 때 대응 전략을 하는 내용이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지원 금액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원 사례인데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표 디자인 보호 전략입니다. 상표 디자인 보호 전략 같은 경우에는 해외 현지 권리와 무단 권리 선점, 상표 피해 대응 전략, 형태 모방 대응 전략 4가지 유형으로 나와 있는데요. 상표 디자인 보호 전략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9년도에는 K브랜드 보호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명칭이 변경됐다는 점, 그리고 해외 현지 권리와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K브랜드 보호 예방 과제라는 점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단 권리 선점과 상표 피해 대응 전략은 무단 선등록 대응과 권리 행사 전략이 무단 권리 선점과 상표 피해 대응 전략으로 명칭이 변경됐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태 모방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나고야 의정사와 마찬가지로 19년도 시범 과제인데요. 디자인 등의 형태 모방 사례에 대한 권리 행사와 권리 행사 대응 전략과 소송 전략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해외 현지 권리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출원 등록된 성권리의 해외 현지화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분쟁 소지를 검토하는 회피 전략을 제공해 드리는 부분이고요. 무단 권리 선정 같은 경우에는 상표 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의 해외 현지 우리 기업의 권리 선점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상표 피해 대응 전략 같은 경우는 기업이 보유한 현지 상표의 피침에 대하여 오프라인 행정 단속 및 민사 소송 청구를 위한 대응 전략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형태 모방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 디자인 등의 형태 모방 사례에 대한 권리 행사 대응 전략과 소송에 대한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현지 권리와 같은 경우에는 총 사비가 1,000만 원이고요. 수행기간 선정 방식은 지정과제이고 과업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
기간입니다. 그리고 신청 요건은 국내외 판매 자료를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수출 예정 증빙 관련해서는 좀 오타가 발생됐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단권리 선정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4천만 원이고요. 과업기간은 3개월이고 무단 선점 증빙을 해주셔야 되고 상표비에 대한 전략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4천만 원의 사업비고 3개월의 과업기간 피치매 증빙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형태보방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권리행사 전략의 경우 3,100만 원의 사업비이고요. 소송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 3,900만 원의 총 사업비가 총 사업비입니다. 상표 디자인 보호 전략 같은 경우는 모두 지정 과제라는 점, 즉 기업과 수행기관이 같이 신청하는 지정 과제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그 지원 예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무단권리 선정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그 상표 브로커의 활동에 의해서 지금 저희 기업들의 상표가 무단으로 선점되는 경우가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죠. 그래서 해외 상표 브로커에 대한 대응으로서 지금 지원해드린 사업인데, 최근 들어서는 중국 법원의 태도가 지적권자를 보호하는 추세로 좀 변경되고 있고 상표 브로커의 상표 등록을 악의적 등록으로 판단하여 무효 판결이 나오는 추세가 좀 강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무효 심판이 필요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상표 피해 대응 관련인데요. 지금 피자 브랜드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중국에서 브랜드뿐만 아니라 인테리어까지도 모두 그대로 베낀 짝퉁 매장에 있었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지금 도용에 대해서 상표 도용에 대해서 법적 소송을 진행했던 케이스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즉 이와 같이 상표 피해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해외 현지 권리화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19년도 K브랜드 예방 과제하고 동일하다는 점, 즉 국내 상표를 보유한 기업이 해외 진출을 하고자 할 때 국내 상표가 해당 국가 상표 출원할 때 등록 가능성 및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요. 해당 국가에 원활하게 상표 출원을 위한 전략까지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점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형태 모방 관련해서도 앞서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금액은 설명할 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카테고리인데요. 권리통합 보호 전략입니다. 권리통합편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지원을 했던 사업인데 제품에 적용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전반을 동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여 해외 지적권 분쟁 예방에 대한 전략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인데 19년도에는 특허 상표 디자인 모든 권리를 아우러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렸었는데 올해는 특허 상표 디자인 유형과 특허 상표 그리고 특허 디자인, 상표 디자인 유형 그 네 유형으로 세부 유형으로 지금 구분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특허 상표 디자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6천만 원이고요. 수행기간 선정 방식은 공모과제이고 과업기간은 4개월이라는 점 그리고 신청 요건으로는 수출 또는 수출 예정 증빙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유형 특허 상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5천만 원까지이고 특허 디자인도 5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수행기간 선정 방식과 과업기간 신청 요건은 동일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표 디자인 유형 세부 유형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2천만 원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행기간 선정 방식과 과업기간 신청 요건은 마찬가지로 동일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진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건데요. 추진 절차는 지정과제, 공모과제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지정과제는 기업하고 수행기관이 같이 신청을 해서 심사를 같이 받는 내용인데요. 대부분의 특허 보호 전략과 상표 디자인 보호 전략의 경우에는 지정과제로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공모과제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먼저 신청을 하신 다음에 심사를 받으신 후에 수행기관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심사를 받으시는 내용이신데 특허 보호 전략의 종합형과 권리통합 보호 전략으로 구분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추진 일정 같은 경우 지정 과제는 매월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공모 과제는 격월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업이 선정되신 후에 수행 기간에 대해서 입장 권고를 통해서 신청 접수를 해서 심사를 또 진행한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하실 때 유의사항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기업에서는 먼저 지원 횟수가 있습니다. 지원 횟수가 기업당 연 1회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국세 지방세를 체납 사실이 없어야 되고, 기업 부담 현금이 기업이 협약 전까지 기업 부담금 중에 현금을 저희 보험원으로 납부를 하셔야 된다는 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신청 요건도 있는데요. 기업 신청 요건은 기업의 신청 관련하여 지금 해외 기업이 그 분석 대상이 해외 기업이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고, 외국 자본만으로 설립 운영되고 외국에 소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응 전략 분석 대상이 개인인 경우에도 국적이 외국이어야 되고요. 지원 사업을 신청한 기업의 지원 대상 제품 서비스가 타사의 모방품에 해당되지 않아야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있고, 수행기간 신청 요건도 있습니다. 수행기간 신청 요건은 과제별 수행 인력은 특허는 6인 또는 상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4인, 권리통합형 같은 경우는 최대 8인까지 저희들이 구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과제별 연구 보조원 인건비는 총 인건 비율의 20% 이내로 구성돼야 되고요. 수행기간에 사업 신청 시 동일 수행 인력의 동일 기간 투입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동일 수행 인력의 주관기관 해외 지적권 보호 지원 사업 참여율은 동일 기간 내 100% 이내로 구성된다는 점. 즉 다시 설명드리면은 저희 지금 보원 해외 지적권 보호 지원 사업은 국제 지적권 분쟁 대응 전략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공동 대응, 그다음에 해외 콘텐츠 지원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모두 통합적으로 투입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해외 수행 기관은 한국어 의사소통 및 보고서 제출을 가능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참여 수행기간 사업 참여 제한이 있는데요. 정부 지원금 또는 기업 부담 현금에 반환 명령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또 정당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3년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당해년도 사업 참여 후 경고 3회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또 수행기간의 전년 종합평가가 최하위 등급인 경우에 1년 동안 참여 제한이 있고요. 연간 과제 5건을 초과하여 수행하는 수행기간의 경우 참여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선정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수행 가능하되 당해 회계 연도 기준으로 총 사업비 3억 원을 추가할 수는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적권 분쟁 대응 전략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온라인으로 처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많이 어색한 부분도 있었고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좀 설명 들으시고 나서도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 전화번호를 통해서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성실히 답변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이쪽으로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제 지적권 분쟁 대응 전략 지원 사업의 온라인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